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히 우파 진영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역시 맡고 있다. 이런 점도 있지만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에게 지시를 한 때문이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숙 씨와 관련해서 3개의 고발 사건이 다 접수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김건희 것만 쏙 빼서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이후에 이 캐비넷에 사건을 넣어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비넷 안에 있는 사건들을 다 꺼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드디어 김정숙 그 캐비넷 안에 있던 김정숙 고발건이 끄집어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사회면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검찰 본격 수사 착수 국고 손실 등 위법 여부를 조사를 한다.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본격 수사에 착수 이미 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게 어제 알려졌다. 작년 12월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지금 형사 1부 사건에 쌓여있죠. 이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 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고 김정숙은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에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문재인은 해고록에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국민의힘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으로 끼어서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고 낭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인도 방문 한 달 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의 오간 공문에는 김정숙 여사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무슨 공문이냐 하면은 도종환이 외교부에 그때 문체부 장관 도종환이 강경화가 장관이라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도를 방문을 하니까 그 문체부 이 같이 팀이 방문을 하고 자기가 단장으로 방문하니까 현지에서 숙소나 교통편을 좀 편의를 제공해 다오 이런 공문을 외교부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출발하는 비행기, 도착하는 비행기, 민항기죠, 민항기 편명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그 인도를 갈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김정숙이 끼어들어서 9일 전에 출국 9일 전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 대통령 전용기로 타고 막 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끼어들기인데 이런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정숙이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의혹에 대해 문재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정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국정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재인이 그러고 나서 바로 도종환 그리고 윤건영, 고민정 이런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논란에 대해서 엉뚱한 해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내식 비용,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 그러니까 식자재, 조례 인건비는 2,167만 원으로 김정숙의 내끼 식대는 105만 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운송, 보관료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은 그게 딱 그 음식 재료값만 그 식대가 아니죠. 음식값이 아니죠. 그 음식을 조리를 하는 그 인건비,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뭐 재료를 가지고 오는 운송비, 그 식당 안에서 그게 다 그 밥값 안에 포함된 거죠. 그런데 그건 쏙 빼고 음식 재료값만 가지고 식자재만 가지고 2,167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민 눈속임인데, 그리고 또 네 끼 식대 105만 원, 이것도 엄청 비싸죠. 한 끼에 25만 원이 넘는데 민항기 1등석 특등실의 한 끼 식사비도 최대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 현혹 눈속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종숙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죠. 이 타지마을 수사로 시작이 됐으면 전방위로 이제 확대돼야 되겠죠. 관봉권, 특할비 이런 것도 옷값, 구두값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서울중앙지검 안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샤넬 자켓 문제, 심지어 최근에는 뭐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막 돈 거래가 뭐 있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것은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금 국민권익위에 이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참여연대가 신고를 했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종결을 했습니다. 위반 판단을 안 하고 종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 안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이것을 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 말은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종결 결정을 했다. 물론 지금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밤중에 야당 의원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벌였죠. 상임위 독식을 하는. 그런데 어차피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일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토끼사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야 상임위원장 한밤 단독 선출. 여당 국회 보이콧.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불참석에 반쪽 원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갔습니다.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는데 그게 일축당하고 가져갔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자리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 18개 중 주요 상임위 차지. 여당은 국회가 이재명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 이렇게 뭐 외치고 있지만은 큰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오늘 상임위 가동해서 특검에 속도 내겠다.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 이재명을 수사했던 대북송금 검찰 수사팀을 특검하겠다. 이런 거. 이재명 방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화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 심지어 당헌 당규까지 고치는 일도 어제 마무리시켰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입니다. 제1야당 사당화 이슈. 대선 1년 전 사태 예외 의결. 지방선거 공천 뒤 대선행 길텄다. 이거죠. 원래는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기로 됐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거 연임을 하려고 하죠. 연임을 하면은 대선 1년 전이면은 2년 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외 조항을 둬서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퇴 안 해도 된다. 결국은 공천권까지 다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면은 개헌에 의해서 임기 단축 이런 게 현실화돼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그때 어느 때라도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최대 지지 기반인 개딸들이 최근에 흔들렸죠.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흔들리니까 한 2만 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 국회의장단 후보자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이것도 다 어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이 어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대로 막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전입 가경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갑옷 입히기. 또 이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한 사람에 의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지 정말 회의가 될 정도인데,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던 야당. 자,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자 사법부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검찰을 넘어서 법원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를 한 뒤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이제 판사들을 겨냥을 해서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해서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법원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판사 선출론, 새 꼼수입니다. 판사 선출론. 박찬대가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하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을 한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심판. 판사를 선출해야 된다. 법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참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무조건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은근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떼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다가는 민주당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죠. 이재명이 앞으로 대선에도 못 나올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당연히 손절하겠죠. 그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민주당 향해 직격탄, 이재명 연임 불공정한 사전선거운동, 민주당이 내부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제가 이제 실각처를 말씀을 드렸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7인의 멤버 이렇게 했던 김영진인데 원조 친명,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하는 것은 개딸 의사 따르는 민주주의 태행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재명을 향해서 숙고하라. 이렇게 쓴소리를 막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로 2017년 대선 때부터 이재명을 도와왔던 원조 친명계, 그리고 또 다른 정성호를 비롯해서 이 원조 친명에게 밀린 구친명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친명은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한 30몇 명 되는 강경 초선의원들, 여기에 이제 이 김영진도 삼선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류에서 이제 슬슬 밀려나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내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지금은 완전히 결사옹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실각 단계로 조만간 접어들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각되는 것은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는 누구도 이재명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또 만약에 이런저런 꼼수를 써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곧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한동훈이 불을 지폈죠. 그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오면 한 면을 다 차지를 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헌법 84조 놓고 법학자들 해석하려 이 불소추 특권이 재판 면제는 아니다. 대통령 법정안 세우는 게 법치지다. 형사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과 형사재판이 중단해야 된다는 이 양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도 이야기했지만 말 자체가 소추입니다. 소추를 하지 않는다. 소추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죠. 시작 단계. 그것을 말한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탄핵안을 결의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것도 소추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재판에 못 넘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소추. 그거를 뜻풀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재판도 안 한다. 대통령 되면.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는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좌파 논리에 맞춰주는 겁니다. 헌법 84조는 해석 차이가 있는데 형사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기소까지만 해당된다.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 취임 전에 기소가 됐으면은 당선된 저지른 범죄 행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의견이 지금 우세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 이슈화시킨 사람이 한동훈이죠. 근데 한동훈은 최근 연 4월 동안 이재명을 향해서 3연타를 내리꽂았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이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이 핵심을 찌른 것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을 겨냥해서 대통령 당선을 감옥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저격을 했다.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라 할 거라 생각한다. 탄핵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자기에게 생기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이 헌법 84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4월 연속 겨냥을 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를 할까요? 갑자기 이재명에 대해서 4월 연속 직격탄을 날렸다. 등판이 가까웠다. 특히 이러면 한 내일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선 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 중에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재개를 선언을 할, 전당대 출마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지도체제 변경 여부, 룰, 선출 룰 이런 것을 발표를 하라고 했지만은 놓쳤는데 이러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지도체제는 지금 그대로 단일 지도체제, 뭐 그동안 집단 지도체제, 2인 지도체제, 부대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 이것은 한동훈 쪽이 바라던 거였죠. 그리고 경선 룰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의 공식 등판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이었습니다.